자, 이번 시간은 중복순열에 대해서 배워볼 거야. 자, 중복순열. 무엇이냐? 자, 일단은 설명을 해보고, 중복순열이 뭐냐? 기존에 있던 우리 순열과 조금 비교를 해봐야 될 텐데, 자, 우리가 만약에 1, 2, 3, 4, 5 이렇게 있으면은 기존에 있던 순열은 이렇게 서로 다른 n개가 있을 때 얘를 뽑아서 줄을 세우는데, 순열이라는 게 뭐야? 뽑고 줄을 세우는 게 순열이었잖아. 그치? 그래서 기존에 있는 이 5개 중에서, 자, 서로 다른 5개 중에서 3개를 뽑아서 줄을 세운다 해서 우리가 5p3 이렇게 썼었고, 연산을 어떻게 했었지? 5 곱하기 4 곱하기 3 이런 식으로 연산을 했었단 말이야. 근데 중복순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순열과 차이점이 있는 것은, 자, 순열 같은 경우는 얘는 중복 선택이 가능했니 안 됐니? 순열 같은 경우는 중복 선택하면 안 됐었다고. 한 번 뽑고 두 번 뽑고 이게 안 된단 말이야, 똑같은 대상을. 그래서 우리가 한 번씩만 뽑을 수 있는 게 바로 우리가 순열이었는데, 중복 순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은 똑같아. n개 중에서 r개를 뽑아 줄을 세우는데 다만 차이가 있다면은 중복을 허용해서 선택해도 되는 거야. 중복 허용해서 뽑는 게 가능하다 이거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여기서 1을 갖다, 얘 같은 경우는 1을 한번 뽑고 나면 더 이상 못 뽑잖아. 근데 얘는 1을 뽑고 또 1을 뽑을 수 있다는 거야. 이게 바로 중복순열이야. 그걸 식으로 써보면은 nπr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거든. nπr이라고 부르는데, 그럼 이놈은 우리가 어떻게 연산하냐 하면은, 얘는 결론부터 얘기해보면은 n 곱하기 nπr 이렇게 해서 예를 한번 들어볼까? 얘를 기준으로 5π3이라고 해본다면은, 자, 얘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5 곱하기 5 곱하기 5. 그래서 지금 총 5개 중에서 중복항에서 3개 뽑아 줄 세우면은, 자, 자리가 3개가 되면서 그때마다 경우의 수가 5 곱하기 5 곱하기 5 이렇게 돼버려. 근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줄을 세운다 생각해보면은 첫 번째 자리에 우리가 오노네를 결정하고 and 두 번째 자리에 오노네도 결정해줘야 되는 거고, 그리고 자, 세 번째 자리에 오노네도 결정해주게 되는 거지. 그럼 첫 번째 우리가 자리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1부터 5 중 하나니까 5가지가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두 번째 자리에 오르는 경우인데, 자, 순열 같은 경우는 한 명을 뽑고 나면은 우리가 만약에 5가 뽑혔다고 본다면 더 이상 5를 뽑을 수 없어서 그 두 번째는 4가지 이게 되겠지만, 얘는 똑같이 또 반복해서 뽑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도 5가지가 되고 여기도 5가지가 되는 거야. 그치? 자, 이런 꼴들을 우리가 중복순열이라고 부르고, 자, 이놈을 우리가, 자, 공식화 시켜본다면 nπr.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중복화해 뽑게 되면은 우리가 이놈은, 자, 결과적으로 n을 반복해서 r번 곱하게 될 거라고, 얘처럼. 그래서 n의 r제곱 요게 돼버리는 거야. 이게 중복순열이야. 되겠지?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여러 가지 영업적인 경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자, 언제 무엇을 쓰는지, 그러기 위해서 주어진 문제 조건을 잘 분석할 줄 알아야 돼. 일반 순열인지, 우리 중복 순열인지, 이런 식으로. 근데 말이야, 이 순열 문제 같은 경우, 중복 순열 같은 경우, 사실상 문제를 읽어보면은 이게 중복 순열인지 아닌지 파악하기가 생각보다 어려워. 그래서 얘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다 보면 자꾸 쉬운 문제가 어렵게 돌변하게 돼. 그래서 우리가 중복순열에서는 사실상 이 공식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용하지 않아. 그럼 얘는 어떻게 풀 건데 하면은, 중복순열 형태의 문제가 나온다면은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곱사건 있지. 곱사건을 이용해가지고 그냥 경우의 수를 갖다 구하는 거야. 무슨 얘기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기억, 니은, 디귿이라는 유권자가 있어. 유권자가 뭐냐면은 투표하는 사람이지. 그리고 후보가 A, B, C 이렇게 후보가 있어. A, B로 할까? A, B라는 후보가 있어. 얘네들을 뽑는 거야. 그치? 자, 아무튼 투표하는 방법의 수를 갖다 구하라 라고 하면은, 우리가 얘를 갖다 투표하는 경우의 수를 갖다 구하라 라고 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줄 세우는 형태냐? 아니잖아. 얘를 그냥 단순히 줄 세운다 이런 느낌이 아니잖아. 그치? 그렇다면은 우리가, 자, 얘를 어떻게 할지 모른다면은 그때는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간단히 그냥 한 방에 풀 수 없는 꼴이라면은, 잘 모르겠다면은 그냥 일반 우리가 어떻게 돼? 곱사건의 경우의 수를 이용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얘네들을 뽑는 거니까, 기억이 후보를 선택하고 and
니은이 후보를 선택하고 and, 디귿이 후보를 선택한다. 이런 식으로 가주면 되는 거야. 그치? 그럼 기억이 후보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는 요놈 아니면 요놈이니까 몇 가지? 두 가지가 되겠지. 니은이 후보를 선택하는 경우에서도 요놈 아니면 요놈이니까 몇 가지? 두 가지가 될 거라고. 디귿이 후보를 선택하는 경우도 이놈 아니면 이놈이니까 몇 가지? 두 가지. 해서 2의 세제곱 이게 되는 거라고. 근데 지금 이놈이 사실상 뭐냐면은 이걸 뜯어보면은 이놈이 뭐가 되냐 하면은 얘가 바로 중복순열을 의미하게 되는 거야. 중복순열을. 그치? 왜 중복순열을 의미하게 되냐 하면은 기억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기억, 니은, 디귿이 있는데 이 A, B를 여기다가 얘가 투표하는 경우의 수를 우리가 하나하나 따져본다면은 얘도 A 뽑고 얘도 A 뽑고 얘도 A 뽑을 수도 있겠지. 그리고 얘 A 뽑고 B 뽑을 수도 있는 거고, A 뽑고 B 뽑고 A 뽑을 수도 있고, B 뽑고 A 뽑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또 어떤 경우 있겠어? A 뽑고 B 뽑을 수도 있는 거고, B, A, 우리가 B, BB, A 다 해볼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BBB, 마지막으로 BBB, 셋 다 B를 갖다 뽑는 경우 BBB도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결과적으로 이놈들이 투표하는 경우를 갖다가 수용도를 따져보니까 이런 형태인데 이게 뭐랑 똑같냐 하면은 A와 B가 우리가 기억, 니귿, 디귿에 줄을 쓰는 경우의 수와 일치하잖아. A, B를 여기에 줄을 세워라. 단 중복 허용하여 줄을 세워라. 이렇게 된다면은 그 수용도가 일치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얘를 갖다가 중복순열이구나 이렇게 파악이 됐다면은 우리가 결과적으로 2개 중에서 3개 뽑아 줄 세우기 이게 될 테니까 결과적으로 경우의 수는 2 곱하기 2 곱하기 2 즉 2의 세제곱이 돼가지고 우리가 8가지 이렇게 된다고. 어때? 경우의 수가 똑같지? 근데 이 중복순열의 문제점이 뭐냐면은 보시는 것처럼 어때? 지금 요 문제 여러분들 처음 읽었을 때 이게 중복순열이 파악이 돼? 안 된다고 이게 잘. 그치? 그래서 우리가 중복순열의 경우는 억지로 이렇게 중복순열로 문제를 풀지 말고 그냥 곱사건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중복순열이라는 특별한 유형은 없다고 생각하라고. 알겠어? 그래서 우리가 문제 조건을 읽었을 때 내가 바로 이렇게 순열이나 조합을 쓰는 꼴이 파악이 된다면은 그렇게 문제를 푸는데 그게 아니면은 곱사건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였었잖아.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읽었는데 이게 어떤 유형인지 파악이 안 된다면 그냥 여러분들 중복순열 이런 거 찾지 말고 그냥 곱사건을 이용해서 문제 푸는 게 바람직해. 그래서 사실상 중복순열은 사용하지 않게 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되게 중요한 얘기야. 쓸데없다. 선생님 볼 때는. 그치? 없애버려야 돼. 중복순열은. 되겠지? 그래서 저 놈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뭔지는 알고 있으니까 공부는 하되 여러분들 억지로 중복순열을 쓰지 말라고. 알겠지? 시킨 대로 푸는 거야. 되겠지? 별거 없지? 되겠죠? 자, 기억해. 중복순열은 없는 유형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문제를 읽었을 때 내가 알고 있는 순열이나 조합을 이용했으면 그렇게 푸는데 그게 아니면은 곱사건 가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얘는 곱사건을 이용해서 문제 푼다고. 이해할 수 있겠지? 되겠죠? 자, 상당히 중요한 게 있어. 중복순열 사용하지 않겠다고. 알겠지? 되겠지? 자, 필요한 부분 정리하고 선생님 끕니다. 하나씩 문제 풀러 한번 가보도록 할게.